코로나와 일상에서 싸우는 동안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달에도 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었죠. 이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부평갑의 이성만 국회의원 이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성만입니다. 네. 예. 지난달 28일에 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에서 화물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었잖아요. 예.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 사건을 두고 의원님께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좀 의견 좀 들어보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영흥화력발전소 1, 2호기에서 그 석탄을 이제 타다가 남는 게 이제 재입니다. 석탄재. 네네. 이것이 이제 시멘트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멘트 회를, 이 석탄재를 네네. 이 차에다가, 운송차에다 실는 작업을 그 상차라고 하는데 그런 작업을 하던 중에 우리 고 심장선 그 화물 그 운전자가 사망을 한 겁니다. 실족을 해서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분은 화물 운전 기사지 이 상차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상차 작업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슈트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그 석탄재를 내려와야 되는데 이 차에 위에 열린 뚜껑하고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점이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점은 뭐냐면 이 회 작업을 할 때는, 회 반출 작업을 할 때는 그 관리원이 항상 같이 대기하게 돼 있는데 이런 규정 자체를 어긴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발전사의 경우 최근 5년간 발전오사의 산업재해 사망자 20명이 있었는데 네. 이게 전원이 하청 근로자입니다. 즉 직접 고용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위탁을 준 업체에 고용된 하청 근로자였고요. 네. 이 심장선 노동자도 당연히 하청 근로자였습니다. 또 부상자 348명 중 340명, 약 97.7%가 이 산해 하청 근로자였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발전사에서 이런 위험을 그 하청업체에 있는 직원들한테 그래서 전가한 결과고요. 또 이들을 어떻게 보면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각종 장치를 무시하고 진행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따져보고 또 엄중히 좀 처벌할 건 처벌하고 바꿀 건 바꿔야 되지 않나 네. 해서 이 문제를 문제 삼고, 또 어저께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을 해서 네. 이 문제를 또 체크하기도 했습니다. 영흥도 직접 가셨어요? 예, 직접 가셨죠. 그러셨군요. 예. 자, 그러니까 이 사망 사건은 이제 화물차 기사님이신데 회 반출 그렇죠. 작업까지 하신 거고, 그러니까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요구받은 거고, 또 관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근무 규정도 어긴 거고, 아무튼 안전장치도 미흡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2018년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사망 사건 이후에 이런 산업재해 줄이기 위한 방안이 시행돼 왔는데 여전히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이네요. 그래서 그 지난번 이제 우리가 국정감사 기간 중에 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방안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그런 제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런 문제를 계속 따졌죠. 네. 따져서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이 안 되던 것을 이번에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당시에 이런 강화 방안을 만들었었던 특조위원들을 함께 해서 네. 체크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발전사는 어떻게 보면 공기업인데 네네. 이게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관리자라든지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안정장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제대로 좀 지불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이런 태안 화력발전소에 우리 김용균 사망자의 계기로 해서 네. 새롭게 바꾸려고 하고는 있지만은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하반기 국회에서 좀 뜨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은 이 네.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조치를 어겼을 때 네. 이 사용자, 그러니까 비록 하청업체한테 남겼다 하더라도 네. 실제로는 그 원청이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네. 다만 이 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범위가 각 정당마다 좀 달라요. 네. 어떤 특정 정당은 좀 포괄적으로 넓게 처벌하자. 또 어떤 정당은 좀 좁게 처벌하자. 이런 점이 있는데 네네. 저희 생각에는 우리 이번 진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지나치게 확대하기보다는 이런 사망 사건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어떤 보면 이런 불구 상황이 이루어진다든지 네. 이런 상황에 집중해서 좀 처벌법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11일에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 정책과 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토론회가 열린다고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제 석탄을 활용한 그 화력 발전소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CO2를 많이 발생시키고 이제 기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34년까지 석탄 발전소 60기 중 약 30기가 폐쇄될 예정이고요. 네. 새로 가동되는 7기를 포함해도 2050년도에는 화력 발전소는 전부 다 가동이 중단될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실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직되지 않고 자기의 일자리를 새로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네.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재생 산업으로 재생 쪽으로 이 발전 산업이 바뀌니까 이 재생 발전 산업에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등 네. 그런 방안을 짜도록 하는 그런 토론회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이성만 의원께서는 올해 국회 첫 입성하셔서 정말 많은 일 하셨고요. 저희 경인교통방송하고도 많은 소통을 해주셨어요. 제 기억엔 2번이나 스튜디오 나와주셨던 걸로 기억나고 우리 애청자께서도 지금 우리 동네 지역구 의원님 나오셨네 하고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 말씀으로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성과 그리고 소회 한 말씀 남겨주세요. 이제 올해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국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 분위기 잘 적응하고 네. 또 국회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방법론도 배우고 네. 좀 그러는 데 좀 집중을 했고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고 김용균 사망자 사건에 대한 안전 문제라든지 또 관련된 인권에 관한 문제에 좀 집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난 6개월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우리나라가 앞으로 바뀌어야 될 시스템적으로 바뀌어야 될 분야하고요. 네. 그다음에 인권 문제에 집중해서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아,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또 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부평갑의 이성만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